네,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는 인스타, 왓츠앱 분사 보겠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 독점하고 있다라는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반독점이긴 한데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으니까 메타가 인스타나 왓츠앱을 인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의 어떤 경쟁자를 없앤다는 측면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왓츠앱을 인수할 당시 왓츠앱이 상당히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인스타도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미래에 크면 자기네들 위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경쟁자를 없애다는 경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번에 이제 독점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독점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번에 재판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까지 독점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가 상당히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의 독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인수한 것까지 이제 독점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이게 되게 이채롭다는 거가 이제 이채로운 건데 사실 이게 주요 정점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인수하거나 매장하기 전략인데 FTC가 사실 이번에 보는 메타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을 이번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하거나 인수 불가능한 경우에 업체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수해서 사실은 왓츠앱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왓츠앱이 잘 되고 있는 건 인스타는 잘 되고 있지만 왓츠앱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인수해서 약간 고사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스냅챗을 인수하다 실패하자 자체가 이제 기능을 도입해서 경쟁을 시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핵심은 메타가 소셜 시장에서 이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TC가 이제 보는 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억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은 사실 소비자가 메타를 선택하지 않고 왓츠앱을 선택하거나 인스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메타라는 기업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 선택권을 없애겠다는 부분을 이제 제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승인된 걸 이제 인수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시 꺼내서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메타가 인스타라든가 왓츠앱의 인수의 당시를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약간 부관 참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미 승인된 인수를 되돌리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선례가 있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디지털 시장에서 반독점 규제를 약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글로벌 반독점에 대해서 이제 공약에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판례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 인수에 대해서 최초의 법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반독점에 대해서는 이제 셔먼법이나 클레이먼법을 동원했는데 주로 실질적 경쟁 시장의 지배 남용에 대해서만 이제 맞췄으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인스타의 경우는 2012년이고 왓츠앱은 2014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보다 훨씬 전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작지만 향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이제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정면하는 큰 충돌 사례라는 점이고 향후에 이제 이게 만약에 되면 향후에도 이제 M&A를 과거의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미래 잠재적 규제 기준까지도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고요. 반독점 법리가 디지털 전환에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법원이 어쨌든 경제적 억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어떤 중요한 어쨌든 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빅테크가 전반적인 운영을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혁신 저해형 인수에 대한 첫 집단적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다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에 어쨌든 미래의 가능성들을 제거했다라는 측면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성장 가능성을 경쟁을 통한 진화할 수 있는 독립 생태계를 저해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글로벌이 어쨌든 반독적 흐름과 정반합의 핵심 변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글로벌 테크 M&A가 규범이 미국 법원의 기준을 새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FTC 입장에서는 buy or bury, 그러니까 사거나 아니면 묻어버리는 그 전략을 좀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메타가 SNS 시장 안에서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재판은 누가 디지털 경제 룰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은 AI 시대의 경제 질서 그리고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누가 승자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재편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FTC가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긴다면 디지털 반독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향후에 미국 연방법이 잠재적 인수자는 경제적 억제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타는 인수나 왓츠앱 매각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독점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M&A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이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개방형이라 분산형이라든가 모델이 규제 프레임화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빅테크가 생겨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분산형이라든가 핵심 질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플랫폼 생태계가 다국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요 가능성 조금 있어요. 그 다음 가능성이 좀 있는데 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FTC가. 그러면 법적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메타의 과거 인수 가능성을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M&A 가능성에 대해서 강화된 사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는 법적 부담은 줄어들지만 신규 인수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규제 기간은 앞으로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시그널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M&A 할 때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메타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빅테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제 상실과 디지털 질서가 이제 중앙 집중화가 될 가능성이 생각해요. 매그니피션트 뭐 7이 아니라 뭐 3라든가 5 이 정도로 아마 빅테크가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디지털 제국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5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